목소리 우체통 울림통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의 감동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립니다. 울림통에 도착한 오늘의 감동, 지금 시작합니다. 돌아온 아버지. 난나미는 언니가 누워있는 것이 안타까운지 곁에서 시무룩하게 앉아있었다. 몽실은 난나미의 손을 잡아 꼭 쥐었다. 언니 아파? 응, 약 먹어. 응. 언니 밥? 난나미는 윗목에 덮어둔 몽실의 밥그릇을 가지고 왔다. 몽실은 고개를 저었다. 난나미는 숟가락으로 밥을 한술 떴다. 언니 입으로 가지고 갔다. 먹어. 먹어. 몽실은 입을 조금 벌렸다. 짜증이 나도록 귀찮지만 난나미가 너무 기특해서 억지로 한 술을 받아 먹었다. 난나미는 또 한 숟가락을 떠다 먹이려 했지만 몽실은 고개를 저었다. 난나미는 밥숟가락을 든 채 멀거니 몽실을 내려다봤다. 이틀 뒤 몽실은 일어났다. 몽실아, 기운 없을 텐데 더 누워있어라.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아주머니가 걱정스레 바라봤다. 몽실은 일부러 벌떡 일어나 보였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아주머니는 몽실의 머리를 짚어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틀 동안 해수기와 성대, 성구는 번갈아 몽실의 머리를 짚어보고 손목을 잡고 맥박을 세어봤다. 최씨 아저씨까지 온 식구가 걱정을 했었다. 몽실은 그들이 참으로 자기를 위해 걱정해주는 것이 고마웠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 검둥이 아기가 가엾었기 때문이다. 죄 없이 버림받고 죽을 바에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 세상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목숨이 얼마나 많은가? 난나미는 어떨까? 태어난 쪽이 다행일까? 아니면 난나미도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지도 모른다. 몽실의 머릿속엔 그 검둥이 아기의 모습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난남아, 언니하고 오래오래 이 집에서 살자. 응? 난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겨울도 지나고 봄이 왔다. 걸음마를 배우고부터 난나미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잘 걸었다. 부엌일을 하는 몽실이 성가시지 않을 만큼 따라다니며 흉내내고 재롱을 떨었다. 몽실은 북촌댁 생각을 했다. 지금껏 살아있었더라면 난나미의 귀여운 모습을 지켜보며 대견해야 할 텐데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따뜻한 봄볕이 퇴마루 가장자리까지 포근히 비쳤다. 몽실은 걸레질을 하면서 북촌댁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다. 언니! 몽실은 깜빡 꿈에서 깨어나듯 소스라치게 돌아다 봤다. 언니, 아버지 언제 와? 몽실은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빤히 쳐다보며 쓸쓸하게 서 있는 난나미의 눈빛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눈빛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 눈빛으로 난나미는 여태 한 번도 물어보지 않던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 우린 엄마도 아버지도 없어? 난나미는 재우쳐 물었다. 몽실은 점점 대답이 궁해졌다. 그러고는 새삼 난나미 나이를 꼽아봤다. 도대체 난나미는 언제 이렇게 철이 들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철부지어서 아무렇게나 짓거린 것일까? 난남아, 응, 언니. 난남이 몇 살이니? 4살. 그래, 4살이면 이럴 수 있을 거야. 몽실은 난나미 손을 잡고 툇마루 끝에 나란히 앉았다. 낮 동안 둘이서 집 보면서 일하는 건 난나미와의 사이를 훨씬 가깝게 해주었다. 몽실은 난나미 손을 가슴으로 가져갔다. 난남아, 아버진 곧 오실 거야. 엄마는?
엄마는 좀 늦게 올 거야. 언니, 응? 아줌마는 우리 엄마가 아니지? 응. 아니야. 아저씨도 우리 아버지 아니지? 그래. 우리 아버진 따로 있어. 먼데 싸움터에 간 거야. 하지만 난남이 보고 싶어서 얼른 싸움을 끝내고 돌아오실 거야. 몽실의 눈에 물기가 젖고 있었다. 난남이도 그랬다는 걸 알았다. 최씨집 아저씨 아주머니가 아무리 알뜰하게 보살펴줘도 난남이는 어딘가 사랑에 굶주리고 있었던 것이다. 난남아, 엄마는 없단다. 먼데 가셨단다. 몽실은 돌아앉아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러고부터 몽실은 난남이가 이따금 혼자 동그만히 앉아있는 것을 봤다. 앉아서 난남이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몽실은 못 본 척했다. 어차피 난남이도 처음부터 불행했으니 보통 아이들보다 빨리 자랄 것이다. 생각도 잘하고 지혜도 빨리 자랄 것이다.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가난하고 외로운 아이들에겐 다행인지도 모른다. 올봄에 중학교에 올라간 성구는 저녁이면 자주 일선에서 전해오는 싸움 이야기를 끄집어내었다. 중공 오랑캐 때가 무더기로 포로가 되었대. 전쟁은 우리 쪽이 아주 이롭다는 거야. 정말이니 성구야? 몽실은 귀를 곤두세우며 물었다. 정말이지. 내가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니? 몰라. 맨날 이긴다 하면서 전쟁은 왜 끝이 안 나니? 끝이 곧 날 거야. 미국하고 다른 유엔군이 모두 와서 도와주잖니. 성구는 줄곧 이긴다고 우겨댔다. 몽실이 저희 아버지가 어서 이기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이긴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몽실은 그런 성구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었다. 아버지가 온다고 어떤 행복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 역시 아버지가 기다려졌다. 헤어지고 나서 3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노루실에서 군대 나간 사람들 중 반 이상이 죽어 슬픈 전사통지를 받았지만 정씨는 운 좋게 남아있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이 없으니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채소 장사를 하던 대추나무집 아들은 옆구리를 총에 맞아 허리 위 몸뚱이가 삐딱하게 돌아간 상이용사가 되었고 종군의 아버지는 한쪽 팔을 잃고 돌아왔다. 몽실은 생각했다. 아버진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리고 죽지도 않고 돌아오실 거야. 돌아와서 다시 머슴살이도 하고 품팔이도 하면서 돈을 벌면 몽실은 난남이하고 집에서 밥도 짓고 빨래도 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읍내 거리에 진달래꽃을 양동이에 가득 담아 팔고 있는 소녀가 있었다. 몽실이 시장 바구니를 들고 지나치다가 환하게 핀 꽃다발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손잡고 함께 걷던 난남이도 꽃을 봤다. 언니, 꽃! 참 이쁘구나. 몽실은 쪼그리고 앉아 꽃을 파는 아이를 봤다. 10서너 살짜리. 꼭 몽실이 또래의 아이였다. 몽실은 치마 속에 꼭꼭 감춰두고 쓰지 않던 100환짜리 한 장을 만지작거렸다. 꽃 한 가장이에 얼마니? 이만큼 한 다발에 10판이야. 꽃 파는 애는 조그만 목소리로 두 손을 요렇게 둥글게 아기를 만들어 보였다. 어머나, 그럼 이거 모두 팔아도 100환어치도 안 되겠네? 몽실이 얼굴을 찌푸리고 물었다. 어제는 30판밖에 못 팔았어. 그래, 그 돈 뭘 했니? 뭘 하다니? 밀 끼우라고 두부비지 사서 먹었지. 너희 아버지
안 계시니? 군대 가서 죽었어. 그래. 몽실은 100환짜리를 꺼내어 꼭 쥐었다가 그의 앞으로 내밀었다. 이 돈 받고 그 꽃 나한테 모두 팔아. 꽃 파는 애는 깜짝 놀란다. 100환을 받고 이 꽃을 다 달라고? 그래. 안 되니? 너흰 부자니? 그 애가 되물었다. 아니야. 몽실은 고개를 크게 저었다. 부자도 아니면서 돈 100환을 꽁으로 주려고 하니? 어디 공으로 주니? 꽃 사는 값이잖니. 이 꽃은 모두 30환어치밖에 안 돼. 몽실은 가슴이 뜨끔했다. 꽃을 사려거든 30환만 줘. 그럼 이거 다 줄게. 난 거지가 아니니까 꽁으로 돈 받지 않아. 어느새 그 애는 화난 목소리가 되어 있었다. 누가 거지랬니? 거지 아닌데 왜 돈을 주려고 했니? 우리 엄마는 미국 사람들한테도 얻어먹지 말라고 했어. 누구한테도 꽁으로 얻어먹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 몽실은 얼굴이 활활 달아오르도록 부끄러웠다. 이의 엄마는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가르쳤을까? 그건 옳은 말이다. 누구한테도 공으로 얻어먹어서는 안 된다. 너 혹시 그 돈 미국 사람한테서 얻은 것 아니니? 그 애가 몽실을 빤히 바라보며 물었다. 아니야. 몽실이도 화가 났다. 아니면 됐어. 가서 10환짜리로 바꿔다가 꽃 사가지고 가. 몽실은 그 애를 한 번 보고 나서 얼른 난남이 손을 잡고 시장 쪽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하얀 얼굴에 미국 사람도 가고 있다. 먼지투성이 군용 트럭이 지나가고 지프도 지나갔다. 구두 닦기 아이가 지나가고 그 앞에 또 양공주 아가씨가 가고 있다. 깡통을 든 거지가 있고 폭격으로 눈을 잃은 맹인 거지가 꿇어앉아 구걸하고 있다. 누더기를 입은 불량배들이 욕짓거리를 하면서 지나가고 가끔씩 양복을 차려입고 허옇게 살찐 신사가 지나다니기도 했다. 몽실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나도 그 애처럼 꽃을 꺾어 팔아서라도 떳떳하게 살까봐. 여태 몽실이 살아온 건 모두 부끄러운 일뿐인 것 같았다. 얻어먹고 살아온 것만 같았다. 몽실은 찬거리를 사들고 부랴부랴 꽃 파는 애한테 갔다. 그러나 거기 꽃 파는 애는 없었다. 벌써 팔아가지고 갔나봐. 그 애는 또 밀기울과 비지를 사가지고 갔을 게다. 그의 아버지는 죽었다지만 엄마는 무얼 하는 걸까? 왜 그 애가 꽃을 팔아 밀기울을 사다 먹이고 살아야 하는 걸까? 몽실은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난남아,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살면 어떨까? 언니하고 나하고? 그래. 몽실은 우스개처럼 난남이한테 물어봤다. 난남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생각하고 있었다. 조금 뒤 난남이는 말했다. 싫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언니하고 나하고 살아. 몽실이는 괜한 말을 물었다고 금방 후회를 했다. 아버지만이라도 오시면 나도 내가 일해서 돈을 벌 거야. 그러고 나서 사흘 뒤였다. 몽실이 난남이와 함께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는데 누가 대문을 두드렸다. 몽실이 달려가 문을 열었다. 몽실아! 어머나! 몽실은 한 발 주춤 물러나면서 그 자리에 섰다. 아버지 오셨다. 장골 할머니와 나란히 누더기 미군 군복을 입고 서 있는 남자는 몽실이 그토록 기다리던 정씨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 몽실은 그러나 반가움보다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정씨의 모습은 퉁퉁 부어 일그러진 얼굴에 나무 지팡이를 짚고 선 다리는 헝겊으로 칭칭 동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17. 국어라는 몽실이. 몽실아, 얼마나 고생했냐? 정씨는 몽실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부상 입었어요? 몽실은 정씨의 지팡이 잡은 손을 만졌다. 역시 아버지의 손이기 때문에 따스했다. 몽실은 아버지를 부축하여 안으로 들어가 마루에 모셨다. 난나미는 손가락을 입에 물고 정씨를 쳐다보고 있었다. 몽실은 난나미를 끌어다 정씨 곁에 앉히려 했다. 그러나 난나미는 몸을 흔들며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난남아, 아버지란다. 몽실은 애써 아버지 곁으로 난나미를 끌어다 놓으려 했다. 언니, 무서워. 난나미는 입을 실룩거리며 울상이 된다. 정씨가 난나미를 사랑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네 애비다. 몹쓸 애비여서 너희 엄마도 죽게 하고 널 가엾게 버려뒀단다. 정씨는 목이 메는지 말끝을 흐렸다. 언니. 응? 난나미가 몽실을 쳐다봤다. 아버지가 엄마 죽였어? 아니야. 아버지는 싸움터에 가셨다가 지금 돌아오신 거야. 그럼 엄마는 어쨌어? 엄마는 그냥 많이 아파서 돌아가셨단다. 우리 엄마가 죽었어? 난나미는 몽실이 잡고 있는 손을 그만 놓아버리고 뒤로 돌아 앉았다. 커다란 눈으로 바람벽을 줄곧 바라보는 사이에 눈물이 괴어올랐다. 굵은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내려왔다. 다음 날 몽실은 난나미 손을 잡고 정씨를 따라 노루실로 돌아갔다. 최씨 아저씨와 모든 식구들은 헤어지는 것을 그토록 섭섭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성대는 얼굴이 붉어지도록 울상을 지었다. 몽실아, 네가 가더라도 오빠를 잊지 말아라. 성대는 아껴 쓰던 용돈을 몽실의 손에 쥐어주었다. 해숙이는 손수건과 거울 한 개를 주었다. 그리고 난나미에게 예쁜 꽃이 달린 핀을 머리에 꽂아주었다. 성구는 아무 말도 안 했다. 헤어지는 아침에야 성구는 구멍가게에 달려가서 제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해온 찹쌀떡 5개를 사서 역시 말없이 몽실에게 건네주었다. 최씨 아저씨는 신발가게에서 고무신 3켤레를 싸주었다. 이렇게 오밀조밀한 선물을 받아가지고 몽실은 그동안 정들었던 최씨 집을 떠나 노루실에서 살게 된 것이다. 반쯤 허물어져 버린 옛집을 동네 아저씨들이 대충 고치고 불을 지피니까 아랫목은 따뜻했다. 집자리를 깔고 저녁밥을 들고 앉았다. 새 식구라지만 몽실은 자꾸 외딴 들판에 혼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난나미도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없었다. 웃지도 않고 재롱도 떨지 않았다. 정씨는 싸움터에서 돌아왔고 그리고 몽실이와 난나미의 아버지였지만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몽실이가 아버지의 다친 다리에 대해 물었을 때 정씨는 한숨을 쉬고 나서 가르쳐 주었다. 정씨가 겪은 전쟁 이야기는 두고두고 되풀이되었다. 2년 전 일사후퇴 때 포로가 되어 인민군에게 끌려갔다고 했다. 2번 도망치다가 2번 모두 붙잡혔다. 한없이 두들겨 맞고 죽을 고비에까지 이르렀다가 간신히 살았다. 2번째 도망치다가 붙들려 끌려갔을 땐 정말 죽이는 줄 알았다. 소나무 가지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새꼬챙이를 불에 달구어 허벅지를 찢었단다. 정씨의 장단지에는 소름이 끼치도록 많은 흉터 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때의 상처 중 한 군데에서는 아직도 고름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버지, 인민군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독한 놈들이야. 늑대보다도 독사보다도 흉측한 놈들이야. 몽실은 눈을 감았다.
금순 언니가 떠올랐다. 국기를 떼어주던 인민군 청년이 떠올랐다. 어느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를 이토록 괴롭힌 인민군은 얼마나 나쁜 인민군이었을까? 왜 그토록 나빴을까? 무엇 때문에 나쁘게 된 것일까? 몽실은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금순 언니, 우리는 모두 같은 핏줄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죽이고 찌르며 괴롭히나요? 새 식구의 살림은 몽실이 혼자 맡아야 했다. 읍내에서 꽃을 팔던 이름 모를 그 애처럼 몽실이도 무언가 일을 해서 식량을 사와야 했다. 최씨네 집에서 얻어온 약간의 돈은 한 달도 살아가기 힘들었다. 다만 몽실은 산에 가서 산나물을 캐왔다. 송기를 벗겨다가 물에도 우렸다. 송기죽과 산나물 밥으로 끼니를 이었다. 그것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난나미는 점점 야위와 갔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식량을 사올 텐데 그 돈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었다. 몽실은 주저앉고 싶었다. 대꼴 어머니를 생각했다. 아니야, 싫어, 싫어. 몽실은 김씨 생각을 하면 어머니마저 미워지는 것만 같았다. 그 앤 공으로 얻어먹어선 안 된다고 했지. 몽실은 꽃파리 소녀한테 결코 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래, 진짜 거지가 되자. 편안히 앉아 얻어먹는 게 아니고 진짜 거지가 되자. 아버지가 몸이 건강해질 때까지 내가 거지가 되자. 몽실은 읍내 거리에서 깡통을 들고 다니던 거지 아이들을 많이 봤다. 꽃파리 애가 보면 이것도 나쁘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었다. 몽실은 입술을 깨물었다. 난나미에게 밥을 먹여야 한다는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다. 동네 사람들의 도움도 그 이상 기대해선 안 되었다. 모두가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몽실은 미군이 버린 깡통 하나를 구했다. 철사 토막을 주어 정씨에게 가지고 갔다. 아버지, 이거 끈을 달아주셔요. 끈을 달아서 무엇에 쓰려니? 잡아 들어가겠어요. 난나미가 가엾잖아요. 정씨는 깡통과 철사 토막을 보고 얼굴빛이 변했다. 순간 정씨는 깡통을 들고 부들부들 떨었다. 닥쳐! 고함 소리와 함께 깡통이 문 밖으로 날아갔다. 아버지! 망할 거사. 너희 애미를 닮았느냐? 그 환양년의 애미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된 거야. 그년이 날 망쳐놓은 게다. 정씨는 분을 이기지 못해 옆으로 쓰러졌다. 몽실은 급히 다가가서 아버지를 부축하려 했다. 어깨를 부축해 일으키려 하는데 정씨는 고개를 들면서 주먹으로 몽실의 뺨을 후려쳤다. 아버지! 비명을 지르며 몽실은 벌떡 그 자리를 비켜났다. 난나미가 언니의 치마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인연들 모두 되잡아랴! 정씨는 씨근대며 아이들을 노려봤다. 몽실은 난나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정씨가 때린 한쪽 뺨이 금방 부어올랐다. 울음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난나마, 괜찮아. 울지 마라. 응? 난나미는 몽실의 손에 끌려 나와 꺽꺽 울음을 삼키느라 애를 쓰고 있었다. 아버진 모르는 거예요. 엄마는 아버지가 아무런 힘이 못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나빠요. 차라리 싸움터에서 돌아오시지 않으셨으면 나을 뻔했어요. 우린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몽실은 입술을 깨물며 저만치 내던져진 채 뒹굴고 있는 깡통을 봤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한다. 몽실은 뛰어갔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뛰어가 뒹굴고 있는 깡통을 주었다. 한쪽이 찌그러져 버린 깡통을 몽실은 손을 넣어 꾹꾹 눌러 폈다. 난나마, 넌 남주 언니네 집에 있을 테니? 아니야, 언니하고 갈 거야. 그럼 어서 가자.
몽실은 부어오른 뺨을 잠깐 쓸어보고 나서 난남이 손을 잡았다. 깡통을 들고 장터마을로 갔다. 신장로를 걸어서 오리길을 가야 한다. 푸른 보리밭이 들판을 아름답게 물들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신장로를 지나가는 군용 트럭이랑 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가슴을 죄게 했다. 서산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저녁밥 먹을 시간은 조금 일렀다. 몽실은 난나미를 데리고 우체국 옆 추녀 밑에 서서 기다렸다. 난남아, 배고프지? 조금만 참아라.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했다. 몽실은 난나미를 데리고 조금 걷다가 발을 멈추었다. 난남아, 여기 서서 기다려라. 언니 밥 가져올게. 빨리 와야 해. 그래, 꼭 여기 서서 기다려야 한다. 난나미는 추녀 밑 구석에서 꼭 붙어 섰다. 몽실은 가다가 돌아서서 봤다. 그러고는 바삐 걸어서 장터로 들어갔다. 난남이한테 구걸하는 걸 보여줘선 안 되지. 불타버렸던 집들을 얼기설기 대충 꾸며 세운 집들은 호롱불이 켜져 있었다. 밥을 좀 주셔요. 몽실은 저녁 먹는 집 방문 앞에서 말했다. 문 열어라. 거지가 온 모양이다. 안에서 어떤 여인의 말소리가 들리더니 조그만 남자아이가 문을 열었다. 어라? 절뚝발이 애가 왔어. 자, 이거 부어줘라. 남자아이는 어머니한테 밥그릇을 받아 몽실이 내민 깡통에 부어줬다. 김이 오르는 보리밥이었다. 몽실은 입안 가득히 침이 괴었다. 고맙습니다. 몽실은 깍듯이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왔다. 다음 집은 안남미로 지은 쌀밥이었다. 다음 집은 산나물을 넣고 지은 나물밥이었다. 네 번째 집은 밥을 주지 않았다. 염치 없구나. 우리도 어려우니 딴 데 가봐. 주인은 방문을 왈칵 닫아버렸다. 몽실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러나 참았다. 20집을 훨씬 넘도록 다녔다. 깡통엔 듬직하게 밥이 모였다. 몽실은 그만하고 돌아섰다. 우체국 옆 추녀 밑에 난나미가 꼼짝 않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희끄무레한 옷빛깔만 보일 만큼 어두워져 있었다. 난남아! 언니! 난나미는 총알처럼 뛰어나와 언니 손을 잡았다. 몽실은 깡통의 한쪽 귀퉁이 밥을 꼭꼭 뭉쳐 난나미에게 쥐어줬다. 난남아, 이건 먹어라. 집에 가서 많이 먹자. 응? 난나미는 밥을 받아 얼른 입으로 가져갔다. 집에 돌아오니 정씨는 잠이 들어 있었다. 어디서 마셨는지 술 냄새가 났다. 몽실은 잠든 아버지 머리맡에 밥을 덜어놓고 나머지는 난나미와 함께 나눠 먹었다. 난나미는 모처럼 먹어보는 밥이어서 그런지 한없이 입으로 밥숟가락을 떠넣고 있었다. 그런 난나미 모습을 몽실은 측은하게 바라봤다. 언니, 왜 안 먹고 가만히 있어? 아니야, 먹을게. 몽실은 밥을 떠 입안에 넣었다. 떠나오면서 이건 어느 집에서 얻은 것이고 이건 또 누구네 집에서 얻은 것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절름발이 아이가 밥을 얻으러 다닌다는 것을 아랫마을, 윗마을, 그리고 온 장터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되었다. 그 절름발이 아이의 아버지는 군에 갔다 포로가 되어 도망쳐왔고 어머니는 옛날에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갔다는 것도 알려졌다. 조그맣고 예쁜 계집애는 배다른 동생으로 어미는 6.25 때 굶어 죽었다는 것도 몽실이 다리는 의붓아버지가 두들겨 패서 병신이 됐다는 것도 훤히 알고 있었다. 대골에서 전보가 온 것은 보리배기가 한창인
음력 5월 초순이었다. 산에서 남주하고 뗄나무를 해 이고 오는데 마을 들머리에서 장골 할머니가 기다리고 서 있었다. 몽실아! 할머니, 어인일이어요? 몽실은 어쩐지 나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아버지가 어떻게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난남이가 다친 것인지도 모른다. 이를 어쩌면 좋지, 몽실아. 할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전보 쪽지를 내밀었다. 대꼴 너희 엄마가 아프단다. 뭐라고요? 몽실은 뗄나무를 머리에 인 채 한쪽 손으로 전보 쪽지를 받아봤다. 어머니 위독, 몽실이 보고 싶다고 함, 속례. 마지막 속례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 하지만 몽실이 보고 싶다고 함이란 말 속에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이 나타나 있음을 몽실은 금방 알 수 있었다. 어머니가 몹시 아프다. 그리고 몽실이를 보고 싶다고 한다. 눈앞이 아찔했다. 몽실은 뗄나무를 떠받치고 있던 손에 힘이 빠졌다. 그리고 절뚝발이 다리도 더 버티지 못하고 몽실은 주저앉았다. 나무 따는 길섭도랑으로 굴러 떨어졌다. 장골 할머니와 남주한테 이끌려 겨우 집으로 돌아갔다. 몽실아, 어쩌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지 않겠니? 아버진 또 화를 내실 거예요. 화를 내도 어쩌겠니? 엄마한테 가야 하지 않겠니? 말씀드려도 못 가게 하실 거예요. 설마 위독하다는데 보내지 않겠냐? 장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도 정씨는 크게 화를 내었다. 그년 천벌을 받은 거야. 죽어야지. 죽어버려. 환양년은 진작 되져버렸어야 해. 몽실은 해질 때까지 안절부절 못했다. 정씨는 몽실이 꼼짝 못하도록 감시를 했다. 사흘 동안 몽실은 울면서 보냈다. 난남이가 언니한테 물었다. 언니네 엄마 많이 아파? 난남이는 언니네 엄마라고 했다. 그래, 참 불쌍하구나. 난남이는 집 모퉁이 봉당에 앉았다 말고 발딱 일어났다. 마냥 방 안에만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갔다. 난남이는 조그맣게 불렀다. 아버지, 왜? 정씨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언니 엄마한테 갈 거야. 난남이는 정씨의 대답도 듣지 않고 몽실에게 달려갔다. 언니, 아버지가 엄마한테 가라 했어. 정말? 응. 난남이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몽실은 정씨한테 가서 여쭈어봤다. 아버지, 정말 가도 돼요? 갔다 와. 정씨는 쳐다보지 않고 대답했다. 다음날 아침 몽실은 떠났다. 언니 언제 와? 언니, 새밤 자고 온다. 새밤? 응. 난남이는 손가락을 펼쳤다. 꼭 3개를. 대골 고개마루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른다. 기차에서 내려 줄곧 달리다시피 했던 것이다. 엄마가 저 아래 골짜기에 마중을 나와 서 있는 것만 같았다. 고갯마루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데 어디선가 어렴풋이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몽실은 그냥 스쳐버리려다가 귀를 기울였다. 달구질 소리가 들려왔다. 집터 다질 때나 묘를 다질 때 부르는 소리이다. 몽실은 그 소리에 끌리듯이 고갯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달구질 소리는 더 크게 들렸다. 그리고 저쪽 마을 공동묘지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봤다. 달구질 소리는 거기서 들려오고 있었다. 몽실은 자꾸 달렸다. 마을 입구 정자나무 밑을 지나 텄논도 지났다. 대추나무가 있는 김씨집이 바로 앞에 있었다. 집 앞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몽실아! 골목 안쪽에서 누가 부른다.
흘끗 돌아다 보니 여자애 하나가 이쪽으로 쫓아오고 있다. 키가 몽실이보다 더 상큼하게 커버린 순덕이었다. 순덕아! 몽실아! 순덕이는 몽실의 손을 잡았다. 왜 이제야 오니? 몽실은 벌써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었다. 너희 엄마 얼마나 널 기다렸는 줄 아니? 그랬는데도 넌 오지 않아 못 보고 돌아가신 거야. 땅덩어리가 핑그르르 도는 것 같았다. 몽실은 하얗게 핏기를 잃었다. 그토록 절뚝거리며 달려왔는데 엄마가 죽다니. 가엾은 엄마가 죽다니. 몽실은 살인문 기둥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섰다. 장례식일을 거들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들었다. 몽실이 아니냐? 전부 쳤다더니 왜 이제야 왔니? 아주머니들이 한마디씩 하며 몽실의 손을 잡는다. 영드가! 영순아! 너희 누나 왔다! 누가 소리껏 부르자 안에서 삼배 허리띠를 맨 머스매와 계집애가 내다봤다. 영드가! 몽실이 가까스로 몸을 가누며 영득이한테 달려갔다. 영득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누나를 쳐다봤다. 몽실 누나? 그래, 영드가. 몽실은 그제야 울음이 나왔다. 영득이를 껴안고 뺨을 비비며 울었다. 영수는 두어 발걸음쯤 떨어져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몽실은 노루실에 두고 온 난남이보다 훨씬 자기를 닮은 영순이를 뚫어지게 보았다. 영순아, 언니 모르겠니? 날 모르겠니?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 언니야, 몽실 언니. 엄마가 언니 보고 싶다 했어. 영순이가 또렷또렷 말했다. 그래, 언니가 잘못했구나. 진짜 왔었더라면 엄마 얼굴을 봤을 텐데. 공동묘지에선 달구질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었다. 엄마, 산에 묻으러 갔어. 이제 집으로 못 온대. 영수는 입을 비죽거리고 울면서 말했다. 그날 밤 몽실은 어머니도 없는 썰렁한 방에서 영순이, 영득이와 나란히 잠들었다. 마을 손님들은 모두 돌아가고 건넌방에 김씨가 빈소를 차려놓고 있었다. 김씨는 몽실에게 전보다 다정했다. 별로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 애틋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몽실은 사흘 동안 살림을 맡아서 보살폈다. 사무제를 지내러 어머니 산소에 가니 새로 만든 무덤의 잔디가 까실까실 말라 있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말을 들으니 밀양댁은 지난 겨울 달이 채 차기 전에 죽은 아기를 낳았다고 했다. 그때부터 밀양댁은 여위기 시작해서 2달 동안 누워 있었다고 했다. 엄마는 몽실이 보고 싶어 매일처럼 불러달라고 했었다. 그런데도 연락을 안 하고 숨져갈 때야 전보를 친 거야. 동네 아주머니들은 거듭거듭 안타까워했다. 왜 심장병을 앓았을까? 그리고 왜 죽은 아기를 낳았을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일까? 엄마는 입버릇처럼 나쁜 어머니라고 했었지. 몽실은 이젠 영원히 가버린 밀양댁이 그렇게 죽어야 하는 까닭을 알고 싶었다. 새 밤만 자고 돌아간다고 난남이와 약속했었지만 몽실은 하루를 더 머물렀다. 영순이가 떨어지지 않았다. 몽실 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 언니, 갔다가 또 올게. 난남이가 기다린단다. 새 밤만 자고 간다고 약속했는데 가야 하지 않겠니? 난남이가 누구야? 언니 동생이야. 이전에 영순이랑 함께 살았었잖니. 빼빼 마른 애 말이야. 몰라. 영순이는 난남이를 기억하지 못했다. 영순이랑 나이도 같고 그 애도 엄마가 없단다. 난남이하고 영순이하고 누가 더 좋아?
영수는 엉뚱한 것을 물었다. 둘 다 좋아. 똑같이 좋아. 그럼 언니, 갔다가 또 와야 해? 꼭 와야 해? 영수는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몽실은 영순에게 보릿집 대궁으로 여치집도 만들어주고 머리를 따 예쁘게 묶어줬다. 순덕이네 할머니가 말했다. 영순이는 몽실이 어릴 적하고 꼭 똑같다니까. 나흘 만에 대골을 떠났다. 김씨는 또 오라고 했다. 몽실아, 자주 와서 네 동생들 돌봐주렴. 몽실은 김씨의 말이 고마웠다. 진정으로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김씨는 분명히 네 동생들이라 했다. 몽실은 한참 망설이다가 김씨에게 인사했다. 아버지, 안녕히 계셔요. 언니 꼭 와? 꼭 와? 누나, 빨리 와. 영순이와 영득이 한참 동안 서서 몽실을 전송하고 있었다. 노르실에 돌아오니 난남이는 한층 더 까칠하게 여우여 있었다. 난남아, 다 멋지니? 먹었니? 언니, 조금밖에 못 먹었어. 몽실은 김씨가 싸준 어머니 장례식 때의 떡보자기를 끌렀다. 아버지도 잡수셔요. 정씨는 돌아 누워버렸다. 언니, 언니네 엄마 이제 안 아파? 난남이는 얄밉도록 가슴 아픈 말만 물었다. 언니네 엄만 죽었어. 우리 엄마처럼 먼데 가서 안 와? 그래, 먼데 아주 가버렸어. 난남이와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돌아 누워있던 정씨가 어깨를 들먹거리고 있었다. 몽실은 정신이 번쩍 들어 아버지 뒷모습을 봤다. 정씨는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흐느끼다가 점점 세차게 몸부림을 쳤다. 몽실아. 정씨는 울음을 삼키며 불렀다. 아버지, 내가 나빴구나. 엄마를 죽으라고 했으니까. 아니에요. 엄마는 언제나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엄마는 괴로워서 아마 심장병에 걸렸을 거예요. 아니야. 애비가 못나서 엄마를 딴 데로 가게 만든 거야.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도 엄마도 모두 나쁘지 않아요. 나쁜 건 따로 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쁘게 만들고 있어요. 죄 없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건 그 누구 때문이에요. 몽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정씨의 부어오른 얼굴은 좀처럼 본디 얼굴이 되지 않았다. 구름이 흐르고 있는 다리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났다. 먹지도 못하는데 약을 지어드릴 수도 없다. 정씨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도망쳐왔기 때문에 명예로운 상이용사도 아니다. 아버지, 그만 우셔요. 어서 이 떡 잡수시고 기운을 내셔요. 난남이는 둘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한 듯 눈을 말똥거리며 지켜보고 있었다. 밀양댁의 죽음이 정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일어나게 했는지 그토록 화를 내던 것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다. 몽실이 보리 이삭을 줍고 끼니가 되면 이웃마을로 다니며 밥을 얻어다가 세 식구가 나눠 먹었다. 난남이와 얘기를 하다가 문득문득 대골에 두고 온 영순이 생각을 했다. 영순인 어떻게 하루하루 살고 있을까? 몽실은 한달음에 달려가고 싶었다. 모두 내 동생. 정씨는 몽실에게 타일렀다. 몽실아, 이제 대꼴은 잊어버려라. 너희 어머니도 없는데 아무 상관도 없잖니.
영순이가 가엾어요. 영순이는 네 동생이 아니다. 영순이는 엄마 딸이잖아요. 너하고는 성이 다르잖냐? 그러니까 남이다. 몽실은 대골 영순에게 가는 걸 그만둘 수 없었다. 영득이와 영순이가 날마다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북촌댁이 죽으면서 난남이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하던 것처럼 밀양댁도 몽실에게 무언가 부탁하고 싶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영득이와 영순이 걱정을 많이 했을 것이다. 몽실은 생각하다가 한 가지 일을 꾸몄다. 아버지 몰래 대골에 다녀오기로 한 것이다. 아침 일찍 가면 저녁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모내기도 끝나고 조금 한가한 시간이 생겼다. 몽실은 이웃집 모두에게 이야기를 하고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다. 남주하고 둘이서 건넌마을 조반매기를 거들러 간다고 했다. 정씨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몽실은 아침 기차로 서둘러 갔다. 대골 영수는 언니가 너무 늦게 왔다고 원망이 대단했다. 그러나 영수는 몽실을 닮아 착했다. 언니 몇 밤 자고 가? 몽실은 달랠 수밖에 없었다. 언니, 오늘은 참 바쁘단다. 이 다음에 와서 자고 갈게. 응? 언니 안 돼. 영수는 몽실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영득이도 영순이도 옷매무새가 말이 아니었다. 김씨도 처량하리만큼 수척했다. 집안도 부엌간도 더러웠다. 몽실은 부엌 청소를 하고 영득이와 영순이 옷을 빨았다. 점심밥을 지어 함께 먹었다. 몽실은 생각했다. 영득이, 영순이는 그래도 괜찮아. 먹을 것이 있으니까 배고프지는 않겠지. 난남이는 지금쯤 아침에 지어놓은 보리밥을 아버지와 함께 먹고 있을 것이다. 갑자기 몽실은 난남이에게 죄스러워졌다. 난남이 혼자 버려두고 자기들끼리만 즐거워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몽실은 영순이와 영득이에게 약속을 했다. 한 달 뒤에 꼭 오겠다는 약속이다. 그러고는 몽실은 고갯길을 넘어 기차를 타고 노루실로 돌아왔다. 난남이는 어둑어둑한 처마 및 봉당에 오독하니 앉아 있었다. 난남아. 난남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밭 다 매느라고 늦었어. 많이 기다렸지? 몽실은 난남이 얼굴을 들여다봤다. 양쪽 뺨에 눈물 자국이 나 있고 지금도 눈물이 글썽 괴어 있다. 난남아. 난남아. 난남은 몽실을 쳐다보지 않고 줄곧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다가 겨우 한마디 했다. 언니 어디 갔다 온 건 난 다 알아. 이번엔 몽실이 말문이 막혔다. 얼른 피하듯이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했다. 난남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날 밤을 지냈다. 몽실은 한 달 뒤에 다시 대골에 가야 하는 것이 걱정되었다. 이번엔 아예 난남이에게 얘기하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난남아, 언니 먼데 갔다 올게. 아버지한테 가르쳐주지 마라. 응? 언니네 동생들한테 가는 거 아버지 알면 화내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마라. 안 가르쳐준다. 난남은 차분하게 말했다. 언니 동생한테 가는 거 난남이 싫어? 안 싫어. 언니는 난남이네 언니도 되고 언니네 동생들 언니도 되고 그렇지? 응, 그래. 언니 또 캄캄해져야 와? 아니야. 밝을 때 올게. 오늘은 일찍 올 거야. 초가을 산들바람이 불고 있었다. 조 이삭이 패고 수수 이삭이 팼다. 대골 가는 고갯길에 관암 풀꽃이랑 달맞이꽃 그리고 이름 모래 풀꽃이 피어 있었다.
몽실은 꽃을 따 모았다. 영순이 갖다 줘야지. 괜히 설레는 가슴을 누르며 대추나무 골목길로 들어가 김씨네 마당으로 들어섰다. 이상하게 마당이 깨끗하고 봉당도 깨끗하다. 어디서 온 누구냐? 부엌에서 좀 뚱뚱한 여인이 내다봤다. 몽실은 가슴이 뜨끔했다. 눈이 크고 코가 크고 그리고 입도 커다란 여자는 마음씨가 어떨까? 저 영득이 어디 나갔어요? 몽실이 간신히 물은 것만 같았다. 영득이 왜 찾니? 제 동생이에요. 네 동생이라고? 그러고 보니 네가 바로 죽은 년의 의붓자식이구나. 여인은 몽실의 아래 위를 찬찬히 훑어봤다. 영득이 만날 거 없으니 그냥 돌아가. 저 먼 데서 왔어요. 그냥 만나만 보고 갈게요. 몽실이 처음 봤을 때 짐작한 대로 이 여자는 김씨의 새 아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난 영득이 어머니다. 넌 이제 소용없으니 어서 돌아가. 몽실이 더 이상 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힘없이 돌아서서 살인문 쪽으로 향했다. 영순이 주려고 따모았던 꽃이 손에서 풀려나와 마당에 떨어졌다. 아침에 올 때 난남이에게 동생을 보러 간다고 자신있게 말했었는데 그것이 부끄러워졌다. 몽실 누나! 언니야! 몽실은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들었다. 골목길에서 영득이와 영순이 쫓아오고 있었다. 영득아! 몽실은 온몸이 달아오르듯이 금방 힘이 솟았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었다. 안 돼! 몽실이 그리고 달려오는 영득이 영순이 똑같이 얼어버리듯 제자리에 서버렸다. 새어머니라고 하는 뚱뚱한 여자는 성큼성큼 걸어가서 영득이와 영순의 손을 낚아채듯 잡아 끌었다. 우물거리지 말고 빨리 가. 몽실을 쏘아보는 눈이 너무도 무서웠다. 몽실은 갑자기 피가 끓어올랐다.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여자를 마주 쏘아보았다. 아주머니도 사람이에요? 뭐라고? 영순이랑 영득인 아주머니하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우리는 틀림없는 남매예요. 몽실은 뛰어가 그 여자에게 잡힌 영득이와 영순의 손을 양손에 잡았다. 그러자 힘을 얻는 영득이와 영순이가 새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언니의 손에 매달렸다. 그러나 몽실은 금방 후회했다. 동생들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말했다. 아주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영득이와 영순이는 아주머니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젠 전화 안 와도 되겠지요. 오늘은 모르고 왔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셔요. 안녕히 계셔요. 몽실은 동생들의 손을 놓았다. 어머니한테 가거라. 몽실은 돌아서서 김씨 집을 나왔다. 고갯길을 어떻게 넘었는지, 기차를 어떻게 타고 내렸는지 몰랐다. 노루실 집으로 돌아오니 난남이가 뜻밖이라는 듯 놀라며 달려나왔다. 언니, 왜 일찍 왔어? 난남아. 몽실은 난남이를 껴안고 울었다. 지난 여름 휴전협정이라는 것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그 지긋지긋한 38선은 없어지지 않고 다만 이름만 휴전선으로 바뀐 채 본래대로 돌아오고 말았다. 북쪽에서 피난 온 사람들과 남쪽에서 북으로 간 사람들은 돌아가지도 돌아오지도 못한 채 전쟁만 쉬게 된 것이다. 계암나물골 몽실이 고모부도 그리고 그곳 마음씨 착한 아주머니의 남편도 돌아오지 못했다. 무엇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고 무엇 때문에 쉬게 되었는지 후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처럼 지켜보고만 있었다.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병신이 되고 그리고 고향을 잃었다. 총알이 날아노는 전쟁은 그쳤지만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 또 다른 전쟁을 해야만 했다. 가을이 서서히 무르익고 추수는 끝났다.
썰렁한 들판엔 이내 찬바람이 불면서 겨울이 닥쳤다. 몽실은 곡식 한 톨 거둬들이지 못하면서 그 가을을 고달프게 보냈다. 방아 찍기, 새참 날라주기, 애기 봐주기. 하루도 놀지 않았지만 겨우 끼니 때 얻어먹는 밥술에 불과했다. 아버지 정씨의 건강은 겨울이 오면서 좀 더 나빠졌다. 장단지의 고름은 계속 흘러내렸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했다. 편하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도 자꾸 앓는 소리를 했다. 몽실의 일거리는 아버지의 병시중만도 벅찬 것이었지만 일은 자꾸만 쌓였다. 그토록 친절하게 몽실을 찾아오던 마을 사람들은 추수가 끝나자 돌아서서 본체만 챘다. 몽실은 또다시 깡통을 들고 구걸에 나섰다.